수술 그럼 하시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5천만 원 가까이 5천만 원이요? 들지 않았을까? 아, 5천만 원이요? 네. 그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나는 평생 그냥 여자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후로 뭐 호르몬 주사라든지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귀를 뚫으면은 막힐까봐 며칠 동안 귀걸이를 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피부로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평생을 계속 그렇게 그 작업을 해서 막히지 않게 좀 넣어주고 한 30분, 1시간씩 넣어주거나 그런 작업을 평생 해야 된대요. 근데 장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한 1년, 2년 정도만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나서는 그 후에는 완전히 막히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판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여성분을 사귀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네. 사춘기가 이제 6학년 때 네. 처음 왔는데 남자애를 보면서 좀 심장이 뛰고 좀 이상한 생각도 막 하게 되고 남자애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레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 보면 이렇게 좋거든요. 막 호감도 가고 예쁜 분들 보면 어떻게 좋아요. 막 긴장도 되고. 네. 그런 걸 똑같이 남자분을 보고 느끼셨다는 거죠? 네. 같이 손도 잡고 싶고 남자애랑 좋아하는 그 친구랑. 그럼 그때는 여성분들을 보고는 별다른 감흥이 없으셨어요? 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좀 겪는 불편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 때요? 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가장 불편한 건 체육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애들 다 교실에서 그냥 막 팬티 보이게 막 체육복 갈아입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뭐 야한 거 남자애들끼리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한 잡지 뭐 돌려본다든지 얘기를 해도 주제가 뭐 그런 여자에 대해서 성적인 농담도 많이 하고 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와닿지도 않고 약간 뭐야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옷 갈아입을 때 항상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했고요. 아, 본인이? 네. 왜냐면 저보고 네. 나 옷 갈아입을 테니까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네. 빨리 화장실을 뛰어가서 그 변기 칸에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빨리 또 교실로 돌아오고. 그럼 그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참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내가 태어난 이 성별 자체가 싫고 내 생식기가 싫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남성의 몸이었으니까 여성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약간 동경도 되고 그냥 여자인 거예요. 그냥 난 여잔데 왜 이렇게 생식기가 달려있고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나지? 왜 나는 남중남고를 다녀야 되지? 그냥 사는 게 자체가 좀 짜증이 나고 불쾌감을 느껴요. 내 성별에 대한 불쾌함을 느끼고 막 답답하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부모님한테 언제 알리셨어요? 부모님한테는 대학교 들어가서 여름방학에 말을 했어요. 반응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끝까지 나 여자로 살 거라니까 이러니까 화도 내셨다가 막 한 번도 저를 때리신 적이 없었는데 막 때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엄청 엄마는 막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패닉 상태이신 것 같았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화를 냈다가 막 점잖게 타이르셨다가 우셨다가 막 계속 부모님도 계속 힘들어 하시고 저는 끝까지 완강하게 아니라고 난 여자로 살 거라고 계속 저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전에는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네. 아니 그럼 부모님 엄마랑 아빠는 나를 맨날 봐왔는데 내가 여자로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당연히 부모님은 나에 대해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될 거 알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모님은 전혀 몰랐다고. 그 네가 좀 그냥 좀 몸도 약하고 그냥 뭐 여자애들 하는 거 잘하고 그냥 그래서 그러다 말 줄 알았다고. 그냥 우리 부모는 당연히 나에 대해서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말 모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되게 많이 때렸어요.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좀 한이에요. 네, 한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 전에 저희 형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네. 나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었다 하니까 막 거짓말 하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는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다니까 아빠가 했던 얘기가 나는 지금 그 얘기를 너한테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스러워서 제 책에 그 얘기를 썼는데 네. 저도 딱 그 기분이었거든요. 나도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네.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내 혼자 맞았던 거예요.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뭐 자식이 어떤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네. 그렇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그 트랜스젠더 다큐를 좀 보고 왔어요.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생각했냐면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내 아들이 여자가 되겠다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되고 나서부터 앞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지가 눈에 선이 보이니까 맞아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그 말씀을 엄청 하셨어요. 왜냐면 부모님 세대들도 다 알잖아요. 서울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이태원이라는 것도 아시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동네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에도 동네마다 있었대요. 한둘씩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근데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고 이런 걸 막 보시고, 아무튼 부모님이 어쨌건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에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앞으로 네가 힘들지 안다고. 그 훤히 보이시니까 좀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설득을 못했어요. 가출을 완전히 해서 정말 철저하게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몇 년간 잠수를 타서 돈을 벌어서 수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수술, 성전환 생식기 수술만 남겨놓고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인정하시고 이해하고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사람들 보통 트젠 수술하면 다들 태국으로 가서 해요. 선생님도 태국 가서 하셨나요? 네, 저도 태국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왜 굳이 태국까지 가서 하는지. 근데 왜 우리나라가 성형 쪽으로 강대국인 거잖아요. 네. 병원도 되게 많고 네. 환자도 되게 많이 하고 집도 자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형수술은 한국에서 잘한다고 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듯이 성전환 수술은 태국 그 나라에서 워낙에 그 자국에 트랜스젠더도 많고 또 그 병원들이 많이 집도를 해보니까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쪽은 태국 쪽이 좀 특화돼 있고 집도도 많이 해봤고 실력도 월등히 뛰어나요. 이제 저가 친구랑 같이 가서 했거든요. 제가 네. 수술하고 다음 날인가 친구 수술했는데 친구는 수술하다가 조금 뭐가 잘못됐는지 막 네. 열 몇 시간씩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고 병원마다 또 그게 또 다르지만 5일간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호텔로 이동을 해서 한 달 가까이, 한 20일 정도 호텔에서 이제 숙박하면서 간호사가 매일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 와서도 한 3개월 정도는 약간 치질 수술했거나 뭐 부인과 수술한 것처럼 엉거주춤한 채로 부어 있거든요, 밑에가. 그래서 이게 의자에 앉는 게 힘들어서 3개월 정도는 좀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트랜스젠더 수술이 그 성기만 하는 수술이죠? 네, 트랜스젠더 네. 수술, 이렇게 뭐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람들이 보통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딱 그 수술만 딱 하고 딱 끝내는 걸로 아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 모든 이 트랜지션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변화 과정들 그런 걸 다 총칭해서 원래는 말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나는 평생 그냥 여자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후로 뭐 호르몬 주사라든지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호르몬 주사는 평생은 아니고 한 60대, 50대까지는 복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기적으로? 전 주사는 아니고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겉으로는 사실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먹은 안 먹으나. 그런데 이제 전문 의사분들의 말을 들으면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의 상태인 거래요. 아, 그 약을 안 먹으면? 네, 왜냐면 지금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몸에 남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도 둘 다 낮은 상태래요. 약간 남자 여자 다 폐경기가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남자분은 폐경기가 오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자분들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 질병들 있잖아요. 네. 폐경기 때 오는 증상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그런. 그런 게 오고 뭐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된대요. 우리가 귀를 뚫으면은 막힐까봐 며칠 동안 귀걸이를 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피부로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평생을 계속 그렇게 그 작업을 해서 막히지 않게 좀 넣어주고 한 30분, 1시간씩 넣어주거나 그런 작업을 평생 해야 된대요. 장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한 1년, 2년 정도만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나서는 그 후에는 완전히 막히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때 누웠을 때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무섭죠. 너무 무섭고 너무 진짜 원망스럽고, 그리고 타고난 애들,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누가 봐도 여성으로 느끼는 그런 타고난 애들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무섭고 겁이 나는데도 꼭 네. 그렇게 수술을 했어야만 했는가? 수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수술을 안 하면,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자살 충동도 맨날 느끼고 막 삶을 사는 게 너무 피폐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울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너무 모든 게 다 무기력하고 피폐하고 뭐 왜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네. 남자들은 뭐 예를 들면 술자리를 갖고 뭐 게임을 하고 당구를 치고 뭔가 이렇게 어울려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냥 여자애들하고 수다 떨고 뭐 화장품 얘기하고 이런 게 좋은데 아무도 나를 여자로 안 보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남자 무리에도 잘 못 끼고 여자 무리에도 못 끼고 뭐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뭐 교회들도 다니긴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너무 막 힘든 그런 정말 피폐한 상태여가지고 수술을 안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수술 그럼 하시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네. 성형수술이랑 이런 다른 수술들을 많이 해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5천만 원이요? 들지 않았을까. 아, 5천만 원이요? 네. 성형 수술하는데? 아 성전환 수술 말고 모든 걸 다 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뭐 성형도 하고 목소리도 하고 다 하는데 네, 5천만 원 5천에서 정도? 1억 사이? 5천만 원 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그 수술보다 그 네. 비용 때문에 더 무섭네요.